친구가 부르겠다는 구급차 필사적으로 거절한 이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에는 의외로 아팠던 경험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는 외국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맹장염에 걸린 상황에서도 구급차를 부르려는 한국 친구를 말려야만 했다는 미국 여성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마터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로서는 구급차를 거부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미국인입니다. 몇 달 전 맹장염으로 무척 고생했다가 몰랐던 한국을 배우게 되고 한국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과제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열심히 과제를 하기는 했는데 피곤한 것 이상으로 몸이 어딘가 이상하더라고요. 멀쩡했던 몸이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했죠. 맨 처음엔 속이 쓰렸습니다. 원래 위가 좋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약을 먹었죠. 그런데 다음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열이 났습니다. 이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여름에 열이 나다니. 에어컨을 너무 쐬어서 그런가. 전 원래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인 것과 관련이 깊어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병원비가 비싸죠. 보험 체계도 복잡하고 보험에 들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병원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아픈 게 아니면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렇습니다. 병원에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급한 상황임에도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걱정돼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한국은 보험 덕분에 병원비가 얼마 청구되지 않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되면서 외국인임에도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험이라는 게 가입해봤자 혜택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는 완전히 신세계였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선 병원을 상대적으로 자주 이용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 있었을 때보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에 비하면 자주 가지는 않아요. 처음에 친구들을 보는데 너무 병원을 자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의도 치과에 가서 빼는 친구들도 많고 콧물이 조금만 나와도 감기약 받아와야겠다면서 병원에 가더라고요. 그냥 약국에 가서 감기약 달라고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물으면 오히려 병원에 갔다가 약국을 가는 게 치료에도 도움이 돼서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면 저는 어려서부터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습관이 들다 보니 집에다가 구급함을 놓고서 스스로 해결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웬만한 진통제나 해열제는 이미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급함에서 진통제를 하나 꺼내 먹었습니다. 하지만 열이 점점 오르면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는 37도, 다음 날에는 38.8도까지 치달았습니다. 상태는 점점 심해졌고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팠어요. 설사도 계속하고 오한까지 오는 바람에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심한 오한은 처음이었어요. 여름에 한겨울 이불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물론 보일러도 틀었죠. 불을 끄기 위해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일어나기 위해 이불을 걷으면 그 공기가 너무 싸늘하게 느껴졌거든요. 무슨 느낌이냐면 물에 온통 젖은 채로 냉동차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웬만큼 아파도 잘 참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도저히 참기가 힘들 정도로 아프더군요. 결국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오른쪽 골반 윗부분이 너무 아파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맹장염을 의심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병원으로 가서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맹장염 검사를 하려고 하니 절차가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CT와 X-레이 그리고 피 검사 등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죠. 저는 한 번도 한국 병원에서 이렇게까지 진료를 받았던 적이 없거든요. 또한 맹장염이 염려된다는 것이지 반드시 맹장염이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왜인지 이번에는 정말 비싼 돈이 나올 것 같은 걸. 솔직히 부모님께서 제 유학을 정말 힘들게 보내주셨거든요. 얼마 전까지 기숙사에서 살다가 겨우 돈을 마련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전 모든 검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왔어요. 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게 무슨 고생인 거야? 저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타지에 나와서 아픈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 완쾌될 수 있기를 바랬어요. 처음은 증상도 줄어든 것 같고 아픈 것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무언하지만 결국 나중에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병원에 다녀왔던 그날 밤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잠잠했던 아랫배의 고통이 귀졌죠. 마치 누가 칼로 제 배를 쑤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전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든 응급실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조금은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옷을 대충 챙겨 입고 일어서려고 했더니 통증이 더욱 심해지면서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택시를 붙잡으면서 병원까지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 한국에서 가장 친한 한국인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친구는 대학교에서 만났던 학과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자가용을 갖고 있던 친구였죠. 저는 그 친구에게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냐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여태껏 이런 사적인 부탁은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남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아팠던 탓에 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제 연락을 받은 친구는 상당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저는 그녀에게 의사의 말처럼 맹장염이 맞는 것 같다면서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혼자서는 병원에 가기가 힘들다고 말이죠. 그녀는 새벽임에도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며 지금 당장 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일단은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했어요. 119를 말이죠. 저는 아픈 와중에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119를 부른다니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네가 자동차 가져올 때까지 기다릴게. 저는 당시 그녀가 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119를 부른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미국에는 한국의 119와 똑같은 911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구급차도 부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직접적으로 구급차를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구급차를 잘못 부르면 한 번 이용하고서 몇백만 원이 넘는 이용료를 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구급차는 정말로 위급한 상황 즉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만 이용합니다. 보통은 타이에 의해서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는 경우나 병원의 중환자가 더 큰 병원으로 이동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 게 바로 미국이에요. 저는 이때만 해도 한국이 미국과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구급차에 의료보험이 적용될 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응급 상황에 119를 부르는 건 너도 알잖아. 나보다 먼저 119에 전화했어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119에 차마 전화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 그것은 너무 비싸.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살아온 친구와 저는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한국을 잘 몰랐던 저의 큰 오해 때문이라는 말이 맞겠죠.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휴대폰을 보면서 걷다가 계단을 보지 못하고 그만 떨어지게 됐습니다. 계단을 구른 게 아니라 아예 떨어졌어요. 계단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걷지를 못할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어요. 다행히 친구의 아버지께서 의사였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더니 뼈에 금이 간 것 같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골절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보는 편이 낫겠는데. 하지만 그날은 병원이 문을 닫는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임시로 다리를 고정해 놓았었죠. 월요일 아침 병원이 문을 열자마자 전화해 뼈가 부러진 것 같으니 정형외과에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1차 진료 의사부터 만나야 하는데 내일까지는 예약이 꽉 찼으니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큰일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갈 수 있는 근처 병원은 그곳이 유일했거든요. 저는 더 멀리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옆 도시까지 넘어가고 싶지 않았던 저는 고통을 참고 예약일까지 기다렸어요. 간호사는 일주일 안에만 치료받으면 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부러져도 일주일 안에만 치료받으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장 아파 죽겠는 건 저고 뼈가 빨리 붙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특히 아프니까 더 사람이 예민해졌죠. 제가 살면서 병원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다리가 가만히 있어도 너무 아프니까 의사를 만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제가 만났던 의사가 해준 건 고작 진통제 처방과 정형외과의를 만나야 한다는 진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겹게 조르고 졸라서 잡은 정형외과 전문의와의 약속은 3일 후였어요. 진통제를 먹고도 통증 때문에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형외과의가 깁스를 해주자 바로 통증이 없어진 듯 나아졌어요. 놀랍게도 금간게 아니라 골절이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뒤늦게라도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그때 그 과정이 너무 사람을 지치게 했어요. 가뜩이나 멀쩡한 상태도 아니고 아픈 사람한테 말이에요. 게다가 거기에 어마어마한 가격은 덤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친구는 제게 자꾸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본인이 대신 신고를 하겠다며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 나 정말 참을 수 있어. 돈 때문에 이러는 스스로가 불쌍해 보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설마 친구가 몰래 신고한 건 아니겠지? 제발 그것만은 아니길. 그런데 정말로 조금 시간이 지나자 구급대원들이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태가 심각해 보였는지 친구가 119에 신고했던 것이었죠.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막상 그들이 오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사실 배가 너무 아파서 온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기어가서 문을 열었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때문에 아프면서도 버텼던 저였죠. 하지만 뒤늦게 저는 구급차가 무료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버티고 있던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친구가 대신 신고를 해준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를 위해 구급차를 불러준 그녀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이 났었을 거예요. 그녀는 저희 집의 정확한 주소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저희 집에서 배달 음식을 몇 번 시켜 먹었던 걸 기억하고는 센스 있게 직접 주소를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죠. 그 이후로는 다행히 수술도 잘 받아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 저는 한국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선택했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응급 상황을 위해 구급차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나면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3km의 거리를 구급차로 이동한 미국 남성은 약 3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죠.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거부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돈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연에 나온 미국 여성도 응급실에 신속히 가야 할 상황이었지만 미국에서 자라온 그녀의 머릿속에는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한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인해 무사히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 한국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아팠던 일이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앞으로는 더 이상 아픈 일 없이 그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서 원하는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